안녕하십니까. 네이처 비뇨기과 의원 은평점 대표원장 유지형입니다. 방광염은 여성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여성이 흔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방광염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 방광염 환자가 약 94%로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방광에서 보관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방광 내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감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신체 특성상 요도 길이가 짧고 항문과 요도가 가까이 위치해 있어 항문 주변의 세균이 요도를 타고 방광 내로 퍼져 감염을 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남성보다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방광염의 주 증상은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빈뇨와 배뇨 시 통증입니다. 그 외에도 소변을 덜 본 듯한 잔뇨감, 허리 아래쪽 치골상부 통증, 피가 소변에 섞여 나오는 혈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음무 능력 저하, 수면 부족 등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방광염은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상태를 개선할 수 있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세균 감염이 콩팥으로 퍼져 신우신염, 요로감염, 요로결석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치료하고 환자 스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성 청결제는 주 1유예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요도를 유해한 세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데 여성 청결제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요도와 외음부에 있는 세균뿐만 아니라 몸을 지키는 유산균도 씻겨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청결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방광염의 지름길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배뇨를 위해 하루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방광 내 유해 세균을 배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소변을 보는 횟수는 하루 6번 정도가 적절합니다. 세 번째, 산성 음식, 맵고 짠 음식,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 음주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 역시 방광의 압박을 가할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관계 후에 반드시 소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짧은 요도 길이 때문에 항문 주위에 있는 대장균이 요도를 타고 방광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 성관계를 할 때 여성의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질 건강을 지키는 유산균을 죽이고 대장균을 번식시킵니다. 따라서 성관계 후 소변을 보지 않으면 방광염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변을 배출해 대장균이 방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과민성 방광은 말 그대로 방광이 과도하게 민감한 것을 말합니다. 중년 성인 6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요로 감염 등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요 절박이 나타나며 주간 빈뇨와 야간뇨를 흔하게 동반해서 소변을 급하게 또는 자주 보고 싶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심하면 소변이 셀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보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상 중의 하나이지만 너무 자주 본다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과민성 방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의 진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민성 방광은 특별한 원인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재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민성 방광의 치료에는 크게 행동치료,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행동치료 도중 환자의 증상 완화 및 치료 순응도를 교정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약물 치료의 편리함을 생각하고 행동 교정을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경우 주된 치료는 행동 교정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비뇨기과 의사와 함께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동 치료란 방광 훈련 방법의 일종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요의가 느껴진다면 이를 참으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8번 이내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일주일 간격으로 조금씩 배뇨 간격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인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 방광 내 보톡스 주입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광 내 보톡스 주입술이란 요도를 통해 방광 내시경을 하면서 배뇨군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중추신경계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방광 근육은 수축되고 요도 부근의 관략근이라는 근육이 이완되면 배뇨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보톡스는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차단하여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이 시술은 국소 마취하에 30분 이내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며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과민성 방광 치료법에서도 언급했듯이 과민성 방광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완화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권장하지만 과도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며 특히 야간 빈뇨가 있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수분이나 과일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방광염과 마찬가지로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카페인, 알코올,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소변을 참는 힘을 기르기 위해 방광 근육의 조절력을 높일 수 있는 골반 근육 운동, 케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과민성 방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이 방광에 압력을 줘 방광의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아도 요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방광이 받는 압력이 줄어들어 과민성 방광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과민성 방광은 다양한 자극에 의해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증후군입니다. 소변이 방광이 어느 정도 이상 차야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소변을 보게 되는데 과민성 방광 환자의 경우 시도 때도 없이 방광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서 증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도 세균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 방광염과 달리 예민해진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방광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을 무디게 만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방광염의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인해 발병되기 때문에 방광 속에서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병원균들을 죽이기 위한 항생제 처방이 주된 치료 방법입니다. 세균으로 인한 감염 증상도 방광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힘들고 야간에 소변이 마려워 깨는 등의 증상 등은 두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과민성 방광과 달리 방광염의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인해 소변이 탁해지고 냄새가 심하거나 심할 경우 혈뇨를 동반하는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주는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지만 비뇨기과에 방문하기 꺼려진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게 되면 통증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